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1시간대별 운동 효과. 1. 심리적 요인의 역할. 심리적 요인 또한 운동 시간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인의 에너지 수준, 스트레스 상태, 집중력 등은 운동 시간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운동하면 하루 에너지가 충만해지는 반면 다른 이들은 저녁 운동이 스트레스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느낄 수 있다. 운동 시간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적 취향을 넘어 과학적이고 개인적인 접근이 필요한 복합적인 결정이다. 자신의 신체 리듬, 생활 패턴, 운동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체중 감량, 근력 향상, 심폐의 지구력 증진 등 개인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 최적의 운동 시간은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단순한 경험적 접근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 이 운동 시간과 신체의 리듬. 인간의 신체는 하루 24시간 동안 매우 복잡하고 정교한 내부 시계를 가지고 있다. 이 내부 시계는 우리가 흔히 생체 리듬이라고 부르는 시스템으로 호르몬 분비와 에너지 대사, 체온 조절 등 다양한 생리적 과정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생체 리듬은 단순한 시간 개념을 넘어 우리 몸의 전반적인 기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운동 시간 선택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생체 리듬.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은 주로 시상하부에 위치한 생체 시계에 의해 조절된다. 이 생체 시계는 외부 환경의 빛과 어둠, 온도 변화 등에 반응하면서 우리 몸의 내부 기능을 조절한다. 특히 운동과 관련해서는 호르몬 분비와 에너지 대사, 근육의 탄력성, 심폐 기능 등이 시간대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결론적으로 운동 시간의 중요성은 단순히 언제 운동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신체의 복잡한 생리학적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개인의 신체 특성, 생활 패턴, 운동 목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운동 시간을 선택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효과적이고 건강한 운동을 할 수 있다. 이 체지방 감량을 위한 유산소 최적의 시간대.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가 유산소 운동의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로 알려져 있다. 이 시간대에는 인체의 체온과 근육의 유연성이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근육의 탄력성과 심폐 기능이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며 부상 위험도 현저히 낮아진다. 또한 이 시간대의 운동은 코르티솔 호르몬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스트레스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제공한다. 그러나 개인의 생활 패턴과 신체 상태에 따라 최적 시간대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셋. 근력 운동 시간대. 근력 운동은 주로 오후나 저녁에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근육 성장과 회복에 유리합니다. 대부분의 생리학 연구에 따르면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가 근력 운동의 가장 최적의 시간대로 확인되었다. 이 시간대에는 테스토스테론과 코르티솔 같은 동화 호르몬의 분비가 최적화되어 근육 성장과 회복에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또한 신체의 근육 온도와 신경근 활성화 수준이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더 높은 운동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네. 시간대별 주의사항. 1. 아침. 공복 운동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연소하는 데 효과적이지만 뇌, 심혈관계,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환자 등은 공복 상태의 운동은 피해야 한다. 당뇨병 환자가 공복으로 아침 운동을 하면 저혈당이 올 수 있다. 오전 8시는 차갑고 건조한 아침 공기는 기관지에 자극을 줘 천식 증상을 악화시키고 몸의 근육이 풀어지지 않을 때라 유연성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아침 운동은 관절 질환 환자에게 무리를 줄 수 있어서이다. 고혈압, 심장병 등 생활습관병이 있다면 새벽이나 아침 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오전에 심장마비에 걸릴 가능성이 오후보다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저녁 운동. 저녁에 운동하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와 수면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운동하면 가장 큰 문제점은 수면 리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이다. 운동 후 신체의 흥분 상태와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인해 잠들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의 경우 수면의 질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운동 후 충분한 휴식 시간과 냉각 시간을 가져야 한다. 5시간대별 장점. 1. 아침 운동의 장점. 1. 신진대사 촉진. 아침에 운동을 하면 아드레날린 호르몬이 분비되어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다. 2. 규적인 생활. 꾸준히 운동하여 운동을 습관으로 만들기 가장 좋을 때가 아침이다. 예상치 못한 일이나 일정이 생길 가능성이 가장 낮기 때문이다. 매일 같은 시간에 운동함으로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있다. 3. 체지방 효과. 아침 공복 운동은 피하지방뿐만 아니라 간에 축적된 이소성 지방까지 연소시켜 지방간 환자에게 특히 좋다. 밤새 체내 글리코겐 저장량이 낮아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더 많이 활용하게 된다. 이는 체지방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장기적으로 신체 조성 개선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아침 운동은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 중 세로토닌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 탄수화물에 대한 충동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루 종일 식욕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 체중 감소에 유리하다. 4. 생리적 효과. 호르몬 분비 측면에서도 아침 운동은 체중 감량에 긍정적이다. 이른 아침에는 코르티솔과 성장 호르몬 수치가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는 지방 분해와 근육 생성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코르티솔 호르몬은 아침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며 이는 체지방 연소의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낸다. 5. 심리적 효과.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침 운동을 한 그룹이 인지 능력 향상과 신경 성장인자의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아침에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과 스트레스 관리 운동을 한 직장인들이 집중력이 향상되고 업무 생산성이 올라갔다고 한다. 또한 몸을 움직이면 아드레날린 계통의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이 나오는데 이 호르몬들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고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 6. 식욕 조절. 아침 운동은 또한 식욕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운동 후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불필요한 과식을 방지할 수 있다. 이는 장기적인 체중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더불어 아침 운동은 정신적 각성과 에너지 수준을 높여 하루를 더욱 생산적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7. 호르몬. 호르몬적 관점에서 보면 아침은 근력 향상에 가장 이상적인 시간대이다.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가장 높은 시기로 근육 성장과 단백질 합성의 최적의 조건을 제공한다. 이 시간대의 운동은 근육의 성장 신호를 더욱 강력하게 활성화시킨다. 대사율과 관련해서도 아침 운동은 탁월한 효과를 가진다. 8. 신경계. 신경계의 반응 속도 역시 아침 운동의 중요한 장점이다. 아침에 우리 뇌는 가장 선명하고 집중력이 높은 상태이며 이는 근육과 신경 사이의 통신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든다. 근력 운동 시 정확한 동작 수행과 근육 자극의 질은 바로 이러한 신경계의 최적 상태와 직결된다. 9. 체중 관리 적정 시간.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운동하는 것이 체중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 시간대에 운동을 하면 하루 동안의 활동량이 증가하고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점심 운동의 장점. 1. 생체 리듬. 점심시간에 운동을 하면 오후의 피로를 덜어주고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인체의 생체 리듬은 일주기 주기에 따라 변화하며 이는 근력 운동의 효율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오후 시간대에는 신체의 근육 온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관절의 유연성이 증가하며 근육의 반응 속도도 빨라진다.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는 운동 중 부상 위험을 줄이고 근육의 최대 수축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적정 운동 시간. 점심시간부터 초저녁까지는 체온이 높아지고 반사신경과 맥박 등이 가장 좋아 근력 운동을 한다면 가장 효과가 좋은 시간대다. 특히 오후 3, 5시경에는 근육의 성취도와 수축력이 가장 높다. 3. 에너지 대사 효과. 인체는 오전 시간 동안 음식물로부터 얻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어 이 시기의 운동은 에너지 소비와 대사 활성화에 매우 효과적이다. 사람의 몸은 오전 작업으로 인해 이미 어느 정도 에너지를 소비한 상태이므로 점심 운동은 추가적인 칼로리 소비를 촉진한다. 또한 점심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심폐 기능을 개선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유산소 능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메커니즘이 된다. 4. 혈당 조절. 혈당 조절을 목표로 한다면 식후에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점심을 먹은 후 스쿼트나 런지, 계단 오르기 등 대근육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 5. 사후 연소 효과. 이는 운동 후 몸이 계속해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현상으로 실제 운동 시간 이후에도 칼로리 소비가 지속된다. 특히 점심 운동 후 오후 업무 시간 동안 이러한 대사 증가 효과는 더욱 두드러진다. 6. 연구 사례.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점심시간 운동은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한다.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들은 기분을 좋게 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오후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를 높인다. 특히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가벼운 운동은 오후 3시경 발생하는 일반적인 에너지 저하 현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개인의 직업 특성과 신체 상태에 따라 점심 운동의 강도와 종류는 달라질 수 있다. 3. 저녁 운동 장점. 1. 체지방 감소. 호르몬 분비 측면에서도 저녁 운동은 체중 감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저녁에 높아지면서 근육 성장과 지방 연소를 동시에 촉진한다. 코르티솔 호르몬의 수치도 저녁에 점차 낮아지면서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낸다. 이 수면에 영향을 준다. 저녁 운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고 엔도르핀을 분비함으로써 정신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운동은 신경 전달 물질과 호르몬의 분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는 수면 패턴에 상당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 같은 각성 호르몬의 분비는 운동 직후 일시적으로 증가하지만 적절한 시간대와 강도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수면과 체온의 관계. 신체의 체온 조절 메커니즘도 저녁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운동 후 체온은 일시적으로 상승하지만 운동 종료 후 점진적으로 떨어지면서 수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 과정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 주기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그러나 너무 격렬하거나 늦은 시간의 운동은 오히려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상 질환을 가졌다면 저녁 운동이 좋다. 1. 심혈관, 대사질환. 뇌, 심혈관계 기능이 떨어진 사람들은 아침보다 저녁 운동이 좋다. 아침에는 잠자는 동안 체내 수분량이 줄어 혈압 수치가 높아짐에 따라 심장과 혈관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외 고혈압, 심장질환자 역시 비교적 혈압에 무리를 덜 주는 저녁에 운동하는 것이 안전하다. 당뇨 환자 역시 같은 이유로 저녁 운동이 더 좋으며 운동 시에는 심장 기능과 혈압 반응을 측정한 뒤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것이 좋다. 이 천식, 관절 질환, 천식, 류마티스 관절염, 허리 디스크 환자는 저녁 운동이 더 잘 맞는다. 아침이나 이른 시간은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낮고 건조한 때인데 이러한 환경에서 하는 운동은 기관지에 자극을 줘 천식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관절염 환자에게도 저녁 운동을 추천한다. 아침 자고 일어난 직후 우리 몸은 유연성이 떨어지고 뻣뻣한 상태다. 이때 운동을 하면 관절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 있고 부상 위험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적정 운동 시간. 이 시간에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 모두 효과가 좋은데 부신 피지로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는 오후 7시경에 운동을 하면 그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단, 식후에 바로 운동하기보다는 30분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 것이 좋다. 5. 호르몬적 측면에서 저녁 시간대는 테스토스테론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높은 시기이다. 또한 부신 피지로르몬과 갑상선 자극 호르몬의 분비가 증가하여 신진대사가 활발해진다. 이러한 호르몬들은 근육 성장과 회복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저녁 운동은 이러한 호르몬의 자연적인 분비 주기와 완벽하게 일치한다. 근육 단백질 합성과 대사 활동이 최적화되어 운동 후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근육 성장 잠재력이 증가한다. 6. 유산소 효과. 유산소 운동 관점에서도 저녁 운동은 놀라운 복합적 효과를 보여준다. 심혈관계 기능이 저녁 시간에 가장 효율적으로 작동하며 호흡 능력과 산소 섭취 능력이 최적화된다. 이로 인해 달리기, 수영, 사이클링과 같은 유산소 운동에서 더 나은 지구력과 수행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 7. 운동 효율성. 가장 근육 온도가 높고 근력과 지구력이 최상위 시간대이기 때문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신체의 호르몬 분비와 체온이 높아져 있고 근육의 유연성이 가장 좋은 시기로 고강도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에 가장 적합한 시간대라고 할 수 있다. 근육의 회복 능력과 신체의 각성도가 높아져 성장 잠재력도 이 시간대에 가장 높게 나타난다. 6. 시간대별 단점. 1. 아침. 1. 부상 위험. 아침에 낮은 신체 온도와 근육의 경직된 상태이다. 잠에서 깨어난 직후에는 근육이 충분히 이완되지 않아 부상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특히 고강도 운동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경우 충분한 준비 운동 없이는 근육 손상의 위험이 증가한다. 심리적인 측면에서도 아침 운동은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근육 운동이나 힘든 운동은 몸에 부하를 줘 하루 종일 뻐근하거나 피곤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 피로감.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것 자체를 힘들어하며 특히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피곤한 경우 아침 운동은 더욱 어려워진다. 셋. 시간 제한. 또한 아침에 제한된 시간은 운동 후 샤워, 준비 등에 대한 추가적인 부담감을 줄 수 있다. 4. 영양 섭취. 영양분 섭취 측면에서도 아침 운동은 주의가 필요하다.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은 시간대로 적절한 에너지 보충이 필요하다.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균형 잡힌 섭취 없이는 오히려 근육 손실이나 피로감을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아침 운동을 선택할 경우 운동 전후에 영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2. 저녁. 1. 수면 방해. 늦은 밤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체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수면 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운동은 적어도 취침 3시간 전에 맞춰야 한다. 일정상 어렵다면 샤워 후 요가나 스트레칭 정도 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스트레스. 하루 종일 일하고 난 후에 운동은 신체에 추가적인 스트레스를 줄 수 있어 오히려 체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체력과 컨디션을 정확히 파악하고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7. 자신에게 적합한 시간 선택 방법. 1. 생활 패턴. 개인의 수면 습관에 따라 아침 운동이 더 적합할 수 있으며 반면에 올빼미형 수면 습관을 가진 사람은 저녁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2. 연령대별 시간. 연령대별로도 운동 시간은 달라져야 한다. 20대는 높은 에너지 레벨로 인해 거의 모든 시간대에서 운동이 가능하지만
40대 이상은 관절과 근육의 회복 시간을 고려해 운동 시간을 조절해야 한다. 특히 중년층은 아침보다는 저녁에 온화한 시간대에 운동하는 것이 좋다. 3. 건강 상태에 따른 시간 설정. 건강 상태와 체력 수준도 중요한 고려 요소다. 만성 질환이 있거나 특정 건강 문제를 가진 사람들은 의사와 상담 후 개인에게 최적화된 운동 시간을 찾아야 한다. 심장 질환자, 당뇨병 환자, 관절염 환자 등은 개인의 신체 상태에 맞는 맞춤형 운동 시간을 설정해야 한다. 질환은 가지신 분이라면 낮보다는 저녁 시간대 운동을 추천한다. 3. 목적에 따른 시간 설정.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도 시간대는 달라져야 한다. 체중 감량을 원하는 사람은 아침 공복 운동을 고려할 수 있고, 근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은 오후나 저녁에 근육 온도가 높은 시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이라면 퇴근 후 저녁 운동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8시간대별 적합운동 종류. 1. 아침에는 몸의 대사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에너지 저장량이 적어 지방 연소에 효과적이다. 고강도 격렬 운동으로 아침을 시작하기보다는 몸을 가볍게 풀 수 있는 스트레칭, 걷기, 조깅 등 간단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것이 좋다. 이러한 운동들은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하루의 에너지를 높여준다. 또한 아침 스트레칭이나 요가는 몸의 유연성을 높이고 근육을 풀어주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2.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나 근력 운동이 적합하다.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짧은 달리기, 계단 오르기, 제자리 점프, 팔굽혀펴기 등의 운동은 오후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 3. 저녁 운동은 하루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몸을 풀어주는데 가장 좋은 시간대이다. 근력 트레이닝, 크로스핏, 복합 운동 등 강도 높은 운동을 진행하기에 최적의 시간이다. 근육의 온도가 높고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 근력 운동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다. 헬스장에서의 웨이트 트레이닝, 그룹 수업, 복식, 무술 등 다양한 운동을 선택할 수 있다. 8. 종합. 1. 목적에 따른 운동시간. 1. 체지방 감소. 아침 공복 유산소와 근력 운동 병행. 2. 근력 증가. 저녁 시간대의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 3. 컨디션 유지. 점심 운동으로 가벼운 근력 및 유산소 포납. 2. 식사 후 바로 운동해도 될까? 위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소화가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바로 운동을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소화기관 근육에 집중되어야 할 혈류가 골격근으로 집중되어 내장근의 혈액량과 에너지가 부족해지면서 속이 더 무룩해지고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3. 운동 효과. 면역력 증가, 노화 방지. 최근 한 연구 논문은 운동 후 30분 내에 혈액 내 면역력 관련 세포인 NK 세포의 활성화가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또한 운동을 한 달 이상 지속한 실험군에서 세포 노화를 방지를 위해 중요한 염색체급 부분인 텔로머가 짧아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는 것도 발견했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반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